예, 오늘 횟집인지 뭔지 잘 모를 이상한 곳에 왔습니다. 메루치 양식장. 메루치는 뭐 아시겠지만 멸치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마른 사람들을 우리 메루치라고 부르는데요. 살찐 사람들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삐쩍 마른 사람도 고민이 많다 보니 그걸 또 파고든 우리 멋진 분이 계십니다. 그럼 메루치 양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팩 트윗! 우리 메루치 양식장 대표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른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체중 증량 브랜드 메루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좀 건장한 편이긴 하지만 제가 과거에만 하더라도 키 188에 55kg밖에 안 나갔던 정말 깡마른 사람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체중을 증량하다 보니까 이런 뭐 노하우라던가 이런 역경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좀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걸 스토리텔링으로 잘 살려서 메루치 양식장이라는 좀 재밌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선수인데. 그래서 나름 유튜버다 보니까 유튜브세요? 네, 유튜브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독자가 지금 2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와, 뭐 한 10만 명 넘으면 나름 셀럽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구독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명함을 잘 못 내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깡마른 사람들은 저를 다 알긴 알더라고요. 네.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차리게 됐는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188? 네, 키는 188입니다. 오, 엄청 커요. 188에 55kg? 옛날에 55kg였습니다. 그때 좀 어땠어요? 기분이? 이게 뭐 그때는 하지만 이게 너무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말랐는데 내가 마른 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 저는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너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더 많이 막 먹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제가 팔 여기 부분이 이렇게 하면 잡혔거든요. 잡힐 정도로.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하면 잡힐 정도로 너무 말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막 이종격투기가 유행했었으니까 로우킥을 한번 차면 다리가 막 부러질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조금이라도 친한 여자애들은 와가지고 팔목이 이게 뭐냐고 남자가 뭐 이런 식으로 기아도 많이 당하고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긴 했겠어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약간 농담을 빙자해서 약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니까 체중을 늘리고 싶은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도 없고 뭐 블로그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체중 증량하는 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한번 스스로 찾아보자 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뭐 운동하다 보니까 거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서 겨우 이렇게 건장한 체격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게 하기는 사실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10년 동안 뭔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아이템도 될 수 있고 남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메루치 양식장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첫 시작이 2018년? 네, 2018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본인 스스로 공부도 하고 있었네요. 찾아보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때 조금 터득은 했었어요? 출발할 때? 거의 한 3년 정도의 과정을 좀 거쳤어요. 그 자격증도 따고 일단 내가 마른 몸에서 충분히 극복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대회라고 하죠. 피트니스 대회 같은 데 나가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도 가르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실질적인 전문가가 된 것 같다. 사람들도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대중적인 반열에 올랐으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2018년에 그 청년 창업 경진대회 거기를 나가서 우승 대상을 받게 되었죠. 네. 그렇죠. 그 기억나면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니까 그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18년도에 네. 사실 메르시 양식장 만났을 때 네. 너무 신선했어요. 아, 너무 신선했다는 게 네. 살찐 사람이 아니라 마른 사람의 몸을 바꿔주겠다는 것 자체도 엄청 신선했지만 본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게 너무 그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말 했지 싶은데 그냥 이건 게임이 끝났다. 아 맞아요. 똑같은 말 하셨어요. 네. 본인이 했다는데 이걸 뭐 비즈니스 모델을 굳이 검증을 하거나 증명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을 보여주면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2015년부터 준비를 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때부터 자격증도 네. 따보고 네. 혹시 뭐 꿀팁은 있습니까? 어, 터득한 방법 중에 살을 찌우고 있으면 터득한 방법이요. 예.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되게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스스로 예.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은 예.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 되게 어떤 걸 안 먹냐 하면 예. 아침을 너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 아침 먹고 예. 삼시세끼만 꼬박꼬박 먹으라고 이렇게 코칭만 해도 체중 한 3, 4kg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기본이고 본질이에요. 맞아요.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은 살 진짜 안 찐다는 사람도 예. 입대만 하면은 한 4, 5kg 늘어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하고 맞아요. 삼시세끼 먹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고 살찐 사람은 오히려 살 좀 빠지고. 맞아요. 야, 이거 뭐 역시 네.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네요. 아 맞습니다. 가장 쉬운 걸 또 사람들이 안 하고. 맞습니다. 예. 기본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여기 울산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죠? 맞습니다.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한 몇 살 때까지 계속 계셨어요? 울산에서 19살, 20살까지 있고 아. 그리고 한 6년 정도는 대전에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활동이나 뭐 어떤. 대학교를 대전으로 가고 근데 굳이 왜 대전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로컬 브랜드라서 이런 말 하면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는 뭔가 울산을 너무 뜨고 싶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어떤 점이 싫었어요? 일단 사람이 더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고 어. 그 울산은 지금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그러니까 예. 제가 당시 다녔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울산대학교? 친구들끼리 다니는데 고등학교 다니던 반에 2분의 1은 다 울산대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뭔가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데 가보고 싶다.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진주인데 네. 초, 중, 고 네. 반 이상이 네. 진주 경상대학교를 가요. 그러면 네. 뭔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네. 멘붕 오는 애들이 제법 많았어요. 내 인생이 뭔가 결정된 듯한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대전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울산을 벗어나고 싶다는 네, 이유를 맞아요. 알겠어요. 네네. 예.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가 예. 여러 가지 대학교도 있었는데 울산에 없었던 것도 한몫을 했었고 예. 대전에 있는 특정 학과가 좀 유명하긴 했었어요. 그게 무슨 학과죠? 광고심리학과였거든요. 대전대학교 음. 그 광고심리학과로 제가 진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뭐 한 1, 2학년까지는 네. 제가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음악에 너무 관심을 가지게 돼서 네. 밴드 활동한다고 밴드 이름이 실리그린이라고 실리그린. 그때 만든 밴드 이름이 실리그린이에요. 그때는 만들진 않았고요. 네. 그때는 구성원들끼리 대학교 밴드를 했었어요. 스쿨 밴드. 스쿨 밴드로 하면서 대전대에 네, 대전대 대전에 있는 학교들 연합으로 아니라. 네, 만들어서 했었다가 그게 그 학사 경고라고 하죠. 막 그런 거 받고 다녀가지고 좀 많이 힘들기보다 혼 많이 났었죠 부모님께. 그러다가 그 이후에 군대 갔다 와서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쭉 어릴 때부터 마른 체형이셨어요? 근데 계속 말랐어요. 계속 말랐고 대학교 때도 말랐고 밴드 할 때도 그랬고. 네 군대를 가서 네.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체중이 안 늘어나니까 이게 저주받았다.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군대 가니까 체중이 갑자기 확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뭔가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네, 거기서부터 뭔가 약간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군대를 좀 가야 되겠다 웬만하면. 군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살짝 그 막 깊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때 네. 깨달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복학해서 네. 계속 뭔가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셨겠네. 그때부터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긴 했죠. 밴드 활동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재밌는 인생을 사셨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했었죠. 네. 또 무슨 일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예. 광고 심리 전공이다 보니까 그 문화기획 쪽으로 사실은 첫 직장을 자리 잡게 되었어요. 울산 문화산업개발원. 예. 네, 거기서 첫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울산으로 다시 돌아온 계기가 첫 직장? 네, 맞아요. 때문에. 첫 직장이기도 했고. 근데 그거 궁금한데요. 네, 울산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떠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첫 직장을 또 울산으로 잡았어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막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도 좀 있기도 예. 했었고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예. 제가 더 뭐 메리트가 있긴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 네,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원래 부모님 계신 곳이고 네, 부모님도 계시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나왔고 네네. 그래서 울산으로 그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첫 직장에서 문화기획 쪽 일을 했으면 울산에 대해서 좀 깊이 아. 알게 됐겠네요. 네, 맞아요. 울산이 뭐 어떤 상황이었고, 예.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알게 되었죠. 어떤 게 매력적이던가요? 몰랐던 매력이 울산에. 좀 조사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소득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았었다는 그렇죠. 게 좀 인상적이긴 했었어요. 예. 그리고 많이 이거는 높죠. 이거는 제가 다른 울산을 떠나게 되니까 좀 깨달았던 건데 네. 좀 저는 그 당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 울산에는 그 노숙자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잘 안 보이죠.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지역 뭐 대전이라든가 서울에 가면 역 앞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왜냐면 왜 이런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분인데 왜 여기 계시지? 그 눈앞으로 직접 보니까. 네네, 눈앞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예. 분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내가 살던 울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좀 부유한 도시였구나. 적어도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떠나볼 필요가 있네요.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예, 이 소득 수준이 확실히 좀 높다는 예. 것도 좀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그다음 또 다른 거는 있습니까? 다른 거는 울산에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문화랑 유적지 같은 게 좀 많았다는 거. 대항항공원이라던가 예. 뭐 일산제수욕장이라던가 주상절리 같은 것들이 예. 저는 그 당시엔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 뭐 가봐도 예. 늘상 보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좀 떠나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되게 멋있는 곳이구나. 예. 한 20살 이후로부터는 20대 이후로부터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대왕항 공원 있죠. 거기를 예. 자주 가긴 합니다. 가면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추진했던 게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는 곳인데 예. 이거를 울산만의 문화 아이템으로 좀 기획해 보면 예.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실험을 해봤어요. 구상을 했던 부산까지? 것 같아요. 네, 그 대항항 공원 예, 예. 좀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 한 몇 년 정도 일을 했어요? 올해는 일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했던 것 아.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 약간 방황을 하긴 했죠. 예. 그 문화 기획 일이 재밌긴 했는데 좀 뭔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거의 한 밤도 계속 새야 되고 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랑 나의 능력을 살려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두 가지를 꽂아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음악 쪽으로 한번 더 나아가 볼까.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 쪽에 한번 포커스 맞춰볼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음악은 이게 제가 그 정도의 재능은 없다. 그리고 뭔가 수익 활동은 안 되겠다. 자기 객관화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운동적인 부분, 그러니까 체중 증량하는 네. 거는 블루 오션이기도 하고 내가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잘 잡아서 아이템을 사와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좀 마음을 먹었네. 네,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뭐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 같네요. 아마도 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쪽을 선택했다가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해보고 뭔가 병행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울산에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네.
처음에 이게 만들 때 어려웠던 점들은 혹시 있습니까? 자본금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크게 막히기도 네. 했고 뭐 어떻게 하면은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시장이 없으니까. 네,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집중해서 예.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계속 큰 난관이었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울산이 제가 좋아서 내려오긴 했지만 예. 인구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면적은 낮다. 네, 면적은 엄청 넓은데 예. 인구는 110만 명,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제한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울산 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좀 계속 고민이긴 했었죠. 혹시 초기에 뭐 도와줬던 그룹이나 함께했던 그룹들이 있습니까? 코프리넷에 예예예.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이초로 대표님이랑 예. 그 최종환 팀장님한테 예. 그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아이템으로서 성장을 예.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실제로 도움 됐어요. 아, 도움은 꽤 됐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 그러면 네. 메루치 양식장은 이미 네. 브랜드가 됐어요. 뭐 네, 본인은 뭐 겸손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그래도 인사할 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메루치 양식장 다 알잖아요. 다 알긴 합니다. 네. 메루치 양식장이 울산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메루치 양식장에 뭐 지역성을 담거나 네. 지역의 가치를 담거나 뭐 그런 방향이나 뭐 담긴 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담긴 게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예. 많은 걸 담았다라고 제가 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브랜드 명 자체가 메루치 양식장. 메루치는 사실 경상도 발언에 가깝긴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역성을 좀 담았다는 걸 좀 뜻할 수 좀 있을 정체성을.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게 지역성을 담았다는 게. 그거를 억지로 담아내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네. 여기 메루치 양식장의 정체성이나 네. 지향이라는 게 사실 뭐 특정 지역을 담기는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좀 예, 어렵긴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다른 지역에도 메루치 양식장 같은 곳들이 네, 있습니다. 등장을 많이 했죠. 본인 이후에. 그 후발주자가 네. 있긴 있어요. 후발주자가 있습니다. 어디 뭐 이름이 멸치 탈출 연구소라고. 너무 뺏긴 거잖아. 네, 멸치 탈출 연구소라는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뺏겼는데 그거는. 네, 근데 등장 시기는 비슷한데 저희가 좀 빠른 성장을 해가지고. 등장 시기 비슷했어요.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전국에 메루치 양식장 말고는 많은 사람 특화용 피트니스 센터는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야 그러면 말 그대로 울산 로컬 브랜드가 맞는데요. 맞긴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강조하는 게 저희는 본사가 울산에 있다. 예.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미팅을 하려면 울산으로 꼭 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긴 합니다. 실제 많이 왔어요. 네, 오긴 오는데 아무래도 불편함을 좀 느끼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미팅을 주선하는데 좀 어려울 때도 있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좀 멀긴 하니까. 이게 이제 주요 수익 구조가 여기 오셔서 운동하시는 회원님들하고 네. 그 외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있긴 있죠? 있습니다.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기 보시면 오토업이라고 해서 오토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숫가루랑 보충제 네. 좀 중간 정도예요. 예. 네, 쉐이크.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좀 적합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이런 거랑 뭐 프로틴바 에너지바라고 예, 예, 하죠. 예. 뭐 그런 것들이랑 아니면은 뭐 약간 냉동 볶음밥이라든가 예, 이런 예. 음식 사업으로 좀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을 찌우려면 결국 네. 이 F&B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건 좀 어떻습니까? 좀 잘 되고 있어요. 사업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저런 식품 사업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죠. 전망이 밝은 것 전망이 같습니다. 밝은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좋긴 합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 저희가 지점이 7개 있거든요. 메루치 양식장이? 네, 지점이 7개인데 메루치 양식장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이랑 예. 저기 서울 관악 그리고 인천, 예. 성남 분당, 예. 수원, 부산, 울산 이렇게 7개인데요. 직영점이에요? 직영점으로 운영한 곳이 한 3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네,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 총 매출에서 예. 매출이랑 저걸 따졌을 때 저 식품 사업이 한 20% 정도 오. 단일 아이템밖에 지금 없긴 하거든요. 예. 네, 그 정도 비중이 좀 크긴 합니다. 이제 저쪽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 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좀 만족을 많이 하셔서 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루츠 양식장이 전국에 7군데 지점이 있는데 네. 울산에서 하는 강점은 혹시 있습니까? 강점은 없습니다. 예, 예, 아, 예. 강점은 없는데 예. 그냥 제가 울산에 계속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강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서울이라든가 인프라가 좋은데 간다면 예. 제가 뭐 미팅을 한다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인력의 풀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예, 있긴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울산에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예, 예. 좋은 인력이라든가 새로운 인력을 가지고 와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전문가가 와도 전문가가 아니게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 차라리 울산에 있는 몇몇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예, 예.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오래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고 울산에 있어도 된다라는 관점이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굳이 울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이유가 난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해서 그런가?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 예.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저기 코크리넷이랑 민간협시센터랑 예, 예. 청년센터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같이 좀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뭐 좋은 프로그램도 예. 같이 공유하고 그런 목적에서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여기 울산에 있음으로 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임팩트를 내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네네. 있음으로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근데 지역에서 충분히 인력들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좀 어렵지 싶은데. 어렵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예.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지금 다 괜찮은데 제일 어려운 건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뭐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긴 예. 하더라고요. 서울, 경기도권 빼고는 다 인구가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울산은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는 인력의 풀은 사실 청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그거? 네.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트레이너 분들이라던가 아. 아니면 같이 일하실 분들도 제가 뭐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저 동년배라던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뽑아야 되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채용이 좀 어렵긴 한데. 본인만의 어떤 해결 방안이나 네. 뭐 극복하는 법은 있어요. 그런 인력들 어떻게 수급하는? 아, 참. 지금은 네. 거의 제가 웬만한 일들이 한 50%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아직은 저의 역량이 더 중요한 단계인 것 같긴 예. 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뭐 제 일을 다 해야죠. 서울이랑 뭐 여기를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서울에 있게 되었을 때 성장 속도가 뭐 2배,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더 한 뭐 20%? 뭐 10%, 20% 정도는 좀 수월하게 운영은 가능한 것 같긴 해요. 아직은. 그렇죠. 나중에. 서울의 속도라는 게 다르죠, 사실. 네, 그래서 뭐 관리라던가 어디랑 협업을 하기도 좀 더 편하기도 하고 네. 그래도 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해결도 되고 있고 해서 계속 울산에 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은 메루츠 양식장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다 알고 계시고요. 네. 되게 재밌게 생각합니다, 엄청. 아, 재밌게. 사실 여기가 울산대학교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 네네. 대학교 앞에서 간판이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 네. 뭐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블로그라든가 네. SNS에 뭐 메루츠 양식장이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SNS 그 상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네. 왜 대로변에 왜 양식장이 있냐 그런 식으로. 뭐 하는 데일까? 네, 뭐 하는 데일까? 왜 양식장인데 왜 헬스장이지? 뭐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그 체중 증량하는 좋은 곳이구나 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곳이구나 이런 식의 인지도가 있어요. 나름 지역에 재미난 명소가 되어가고 있네요. 적어도 여기 대학교 주변의 무고동이나 이런 옥동 주변 남구에서는
좀 재밌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지역 사람들, 지역 대학하고 뭐 혹시 같이 하는 건 있습니까? 아직은 없긴 해서 끝까지 없었는데요. 없고, 네. 한번 저기 울산대학교 네. 사회체육학과 예. 쪽이랑 협업이 되려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지금 F&B 쪽으로 기능성 F&B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셨잖아요. 네. 울산울주가 보면 의외로 도농복합인 건 아시죠? 이쪽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싶은데. 그 예전에 이런 네. 의견이 있긴 있었어요. 예. 뭐 그 농산물이라든가 네. 곤충으로 만드는 그런 예, 단백질. 밀웜. 네네 예. 맞아요. 그런 걸로 한번 상품화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추진을 좀 해보려고 예. 했었어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단가가 생각보다 예. 많이 높아서 많이 높아요. 예. 상품화는 되지 않았는데 그런 가능성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본다면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네, 만들어질 거라 맞습니다. 생각 드네요. 네.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막상 그 계획을 잡기 전 뭐 이 분야로 가겠다 했을 때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나름의 뭔가 결과물을 읽어내려면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뭐 6개월, 1년, 3년, 5년, 10년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들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컨펌을 받았습니다. 컨펌을 받는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면 내가 암묵적인 뭔가 책임이 생기거든요. 내가 10년째 이걸 이룰 거고 5년째 이걸 이룰 거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기로에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단기별, 중기별 식으로 좀 짜 보신 다음에 이행해 나가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시작하는 그 시기에 그거를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그 전 단계에서도 제가 이런 과정을 계획을 짜고 했으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들 뭔가 사업을 하신다면은 뭐 금전적이든 뭐 명예적이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뭐 그러기 위해서 첫 시작을 뭐 서울이라든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인구가 많은 곳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자면 약간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업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월에 지출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삼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각 지역에 뭐 내가 나고 자란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런 리스크들은 상당히 적긴 적었어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월 지출도 적기도 적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첫 시작에 엑셀레이팅을 쉽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쉬었던 것도 있고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를 시작했다면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꿈을 그리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로컬 지역에서 한번 뭐 테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인프라 내에서의 성공을 한번 일굴고 그 다음에 그런 인구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좀 더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울산에서 먼저 기반을 좀 닫고 그 다음에 부산을 갔고요. 울산이랑 부산에서 성공을 했다면 당연하지만 그 인프라가 좋은 서울이라던가 경기권에서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2년 정도 걸쳐서 울산이랑 부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성공을 하니 그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강남으로 진출했을 때 그걸 기점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첫 시작부터 강남으로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미숙한 점도 있었을 거고 좀 실패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요. 2024년까지 한 10호점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2028년까지는 뭐 가능하다면 더 프랜차이즈를 해서 100호점
정도까지 내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메르시 양치장이란 브랜드는 첫 시작이 헬스 사업은 아니었어요. 이런 헬스케어 그 피트니스 사업이기보다는 뭔가 마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자. 그래서 뭐 식품이라던가 아니면 의류라던가 그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인 그 케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